네, 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드리죠. 요거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습 효과는 물론이고요. 염증 치료해주고 특허받은 산화질소수라고 하는데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애국기업입니다. 밑에 전화해보세요.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이 완전히 그전과 다른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화.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엎어놓은 거 정상화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철학, 이게 서방 국가에 통했다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뒤에 숨은 공로자는 역시 외교부 장관 박진을 두고 있습니다. 박진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의 이 코드 인사를 윤석열 정부는 능력 인사로 뒤바꿔 놓은 게 대성공을 거뒀다. 이런 게 이제 데일리안에서도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는 되지도 않는 강경화 어떻게 외무장관 감이 됩니까? 영어 잘한다고 외무장관 하면은, 영어 발음 좋다고 외무장관 하면은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발음 날라요. 완전 네이티브예요. 그거 통역관 출신이잖아요. 강경화가. 그러니까 그 외교를 개판으로 만들었지. 왜냐 내 편이고. 인물 반반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능력자를 쓴 겁니다. 영어도 강경화보다 훨씬 잘하죠. 이 게임이 안 되지. 좀 외국 정상들이나 장관들 박진하고 소통해 본 사람은 더 잘해. 자기네들보다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박진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박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니까 강경화의 통역 실력 이 게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박진 장관이 들어와서요. 물론 이제 훌륭한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 역량을 마음껏 이제 펼치는 건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일단은 미국의 국빈 방문을 이끌어낸 게 이제 첫 번째로 손꼽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빈 방문은요, 바이든 정부 내에 4번만 국빈 방문을 할 수 있어요. 4번만.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정상들이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영국 중요하죠. 일본 중요하죠. 우리나라 물론 중요하지만 호주도 중요하죠. 캐나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잡아야 되니까 중동에서 온 왕들 있잖아요. 빈살만 등 왕세자들 이런 데도 중요하죠. 또 인도가 세계 최대의 앞으로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유럽의 중요한 나라가 한두 나라예요. 그런데 4명만 딱 4번만 딱 국빈 방문할 수 있는데 마크롱 한번 썼어요.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쓴 거예요. 나머지 카드가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번 중에 한 번의 카드를 대한민국에 할애한 거예요. 이거는 박진 장관의 능력이 발휘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노무현도 그리고 국빈 방문은 미국에 하질 못했어요. 엄두조차 못 냈어요. 이번에 했다는 건데 역시 박진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카운트 파트너였잖아요. 외통위원장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상원의원으로서 외교 7선 상원의원이었어요. 그것도 외교통으로만. 그리고 박진 장관은 외교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이래가지고 한미 간의 카운터 파트너였다는 거죠. 이때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게, 그 다음에 실력, 철학 이런 게 박진이 바이든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박진 장관은 77년 외무고시 합격하고요. 하버드대에서 석사,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가장 최고의 대학,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박진 장관 하면 꼼짝 못하고 미국에서도
꼼짝 못해요. 실력으로나 뭘로 보나. 그래서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네트워크, 하버드 동창들, 옥스퍼드 동창들, 이게 뭐 전 세계에 뭐 주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이제 수준이 달랐다. 노무현 때 그라든가 문재인 때 그 외교부 장관들과는 질이 다르다. 한 클래스, 두 클래스 위다.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스포츠로 얘기하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급이 다른 겁니다. 바둑으로 말해도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 뭐 몇 단위예요. 게임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외교 포럼 회장도 했고요. 한미협회, 한영협회장도 박진 장관이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유력 인사들을 다 주물르고, 토니 블링턴 미 국무장관도요, 뭐 박진 장관하고 서로 토니, 헤이 진 이렇게 뭐 이름 부를 정도로 아주 절친 사이고, 뭐 일본의 외무대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후배로 음악적으로도 취미가 통한다고 그래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하고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박진 장관이 또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의 대표적인, 우리로 말하면 대표적인 뭐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거 상징적인 거,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나라 뭐 수상이라든지 외무장관이든 아니면 무슨 외교 만찬에서 하모니카로 그거 불러 제끼면요, 거기 그냥 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아리랑을 갖다가 하모니카로 막 연주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돌아가시는 거지.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유력 나라의 그 외교를 담당하는 수뇌부들을 일찍서부터 두루두루 섭렵을 했고, 이미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로 다 해놨다. 이번에 그게 이제 발휘되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에서의 그 동맹, 그다음에 그 친교에, 그다음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수 위로 올려놓은 게 박진 장관의 공로다, 이렇게 보이는데, 폼페이오도 한마디 했어요.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재직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한 방에 같이 안 있으려고 했대요. 같은 방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일본이 조금 더 중요하지.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동북아를 이렇게 책임지고 중국, 북한을 견제했으면 좋은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자꾸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 작전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데 일본하고는 안심 넣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은 보면 이거 일본하고 자꾸 안 하겠다고 그러고, 특히 또 문재인이나 노무현 이때는 뭐 오히려 기밀 정보를 북한에 갖다 주고 중국에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이 같은 방에도 안 있으려고 그랬대요. 폼페이오는 좀 같이 불러 모이려고, 일본 외무장관 나 안 가, 따로 합시다 이러고, 일본도 아유 넌더리 이랬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도 왔죠. 기시다하고 찰떡궁합이잖아요. 일본 갔을 때도 극진 대접을 받았고, 이번에 기시다 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진 대접하고, 또 기시다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뭐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53년 전에 세운 한국 그 한인들의 원폭 피해자 위령비 여기 참배한 거,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거류민단, 거기서도 기시다 총리의 참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엄청난 일을 해준 거다 이러고 그냥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요. 그리고 진솔하게 얘기했죠. 과거사에 대해서도 기시다가 많은 고통에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진솔하게 했고, 그다음에 현충원 찾아서 고개 숙이면서 넋을 기린 거, 이거 일본 총리로서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 관계 개선에 이제 속도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거, 이런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서방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물론 작용했지만, 박진 장관이 외교장관으로 일본의 외무상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미리 그냥 다 외교가에서 박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 통했기 때문에 이게 한미일 이 삼각 체제가
아주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박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한동훈 장관이 차기 1순위 아닙니다. 여권에서는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1순위인데 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저쪽에서 문매를 때리고 있잖아요. 집중 공격을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공격,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공격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공격하다가 지들이 맨날 자살골도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남국 대표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60억 코인 나왔는데도 계속 또 한동훈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무슨 뭐 정치 탄압한다 주접을 떨더만요. 그렇게 타켓이 됐는데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박진 장관도 타켓에 오르지 않을까. 저쪽의 타켓입니다. 아마 그만큼 박진 장관이 실력으로 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각 장관에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실력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탑 아니에요? 이제 법조계 이쪽에서는 탑이지. 여태까지 탑을 달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외교가에서는 또 박진 장관이 탑이에요. 탑을 그 자리에 꽂아 놓는 거고, 문재인은 탑이 아니라 탑은 애써 제껴놓고, 왜냐하면 탑이 주목받는 게 싫거든. 탑보다는 능력이 좀 모자라지만 나한테 충성할 사람, 그것만 갖다 꽂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선생이 흑석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다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야, 박진 장관이 이제 뜨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도 한동훈 완톱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벌이 있어야 이 흥행 효과도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더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더 발전하고 스포츠 선수도 라이벌이 있어야 발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수파의 한동훈의 라이벌이 등장한 거 이미 등장은 했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나대질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실력으로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탁탁 해내는 거. 그럼 국민들이 알아준다. 그렇게 되면 하하, 즐거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네, 한동훈이 만약에 삐걱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대타는 박진이 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미리 즐거운 상상해보면 대선 경선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 말고 무슨 홍준표나 이런 유승민이나 나와서 대선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와서 경선하는 것보다 한동훈, 박진, 그다음에 원희룡 이렇게 경선하면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유승민, 홍준표, 무슨 준석이 또 준석이는 나오지도 못하겠지. 이런 급하고 경선하는 것보다 그죠? 참 멋있어지는 거 같네. 박진 뜨겠는데요. 하하, 좋습니다.